그럼 안 넣었구나. 뭔데? 아니 다시. 하나 둘 셋.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씨 규빈이 안 보고 있는 줄 알았다. 내가 누른 줄 알았네. 아이 참네. 규빈이 들어왔을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고.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풀어줬어요? 선생님 안 풀어줬어요? 나와라 나와라. 규빈아 하나 둘 셋 넷 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오 규빈 반가워 반가워. 잘 있었죠? 네. 이거 그 학교 학습지에 있는 그 문제 하나 풀어보려고 하는데 요거 요 문제 요거 있죠?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해볼게요. 찾았어요? 좋아. 다시 찾죠? 오케이.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규빈. 그래서 A라는 어떤 순물질이 있는데 그놈이 1몰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 1몰을 이렇게 이제 부피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부피가 변하지 않는 걸 처음에 V0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들어있는 상황이고, 여기도 처음 부피가 이제 V0긴 하지만 이게 피스톤에 들어있고 외부 압력이 일정한지라 이 부피는 압력이 바뀌면 이게 뭐냐면 부피도 변하겠죠. 알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여기에 있는 이 강철 용기는 이게 지금 부피가 일정하고요. 초기 압력이 1기압이긴 했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압력이 어떻게 될 거냐면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바뀌면 압력이 변할까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 온도가 바뀌면 바뀌겠죠. 이런 상황이 될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자, 우선 첫 번째 여기에 이 안정한 상태의 개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안정한 상태의 개수는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관찰되는, 그러니까 언제 관찰되는 거냐면 상평형에서 관찰되는 상태의 개수를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가하고 나에 대해서 온도 조건을 줬고요. 그 온도 조건이 지금 보시다시피 처음 조건이 400켈빈이었죠. 그죠? 그 400켈빈이었고 보시다시피 온도는 이런 식으로 온도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어쨌거나 여기에 있는 400켈빈이 이게 이제 처음 초기 조건일 거니까 초기 조건에 지금 보시다시피 누구하고 누가 있어요? 기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안정한 상태의 개수 가, 나, 1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 바로 기체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무슨 알겠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녀석에 이제 그 순물질의 상도표를 그려보려고 해요. 이 주어진 물질에. 그래서 이 주어진 물질의 상도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우선은 상도표를 만드는 조건이 바로 요게 아니고요. 이 나 그래프에 이게 실험 장비에서 상도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상도표를 작성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부피가 일정한 용기에서는 상도표 작성 실험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상도표는 뭐하고 뭐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냐면 압력하고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스톤 장치에서 외부 압력을 바꿔가면서 어떤 상태가 나타나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상대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의 정보를 여기다가 이제 표현하는 걸로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지. 자, 근데 이때 재밌는 건 이 외부 압력이 지금 일기압이죠. 일기압이기 때문에 이 상도표에서는 압력이 변화했을 때 데이터도 표시가 되지만 지금 일기압이니까 여기에 있는 일기압 조건만을 우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그 일기압 처음 조건에서 이제 나는 조금 이따가 보고 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에서 400켈빈에서 맨 처음 한 가지 상태가 보인다고 했죠. 그 한 가지 상태가 바로 뭐겠어요? 기체일 거 아니고, 기체? 그럼 기체잖아요. 게스잖아.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나가 보시다시피 400켈빈에서 한 가지 상태 기체로 보이니까 여기에서 온도를 뚜두두두두 해가지고 여기를 400켈빈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 조건이 360, 320, 300, 298 등등 해서 나머지 데이터들도 그려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는 360, 그 다음에 320, 그다음 300, 그 다음에 298.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이야.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맨 처음 관찰되는 상태가 바로 여길 텐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뭐냐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바로 기체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400켈빈 1기압에서는 지금 여기에 기체만 존재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처음에 기체였다가 온도를 감소시키잖아요. 그 온도를 감소시키면 실제 물질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온도 감소를 통해서 액체, 고체 등으로 상태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대답 안 하지? 그래. 자, 그러면 액체, 고체 등으로 상태 변화가 가능한데 이때 360켈빈 보이세요? 360켈빈에서 갑자기 관찰되는 상태 개수가 몇이라는 얘기예요? 2개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면 360도니까 360도에다가 바로 짠 빨간색 점과 그 다음에 짠 노란색 점을 같이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노란색 점의 의미는 액체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왜냐하면 난데없이 두 가지 상태가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기체 상태에서 온도를 낮춘 것밖에 없잖아. 온도를 낮춰서 기체 상태에서 온도가 낮춰서 도달할 수 있는 상태 변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액체밖에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관찰되는 상태가 2개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2개가 존재한다면 기체하고 액체가 공존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체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어서 나타날 수 있는 상태가 기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액체니까.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다가 여기 잘 보시면은 320켈빈에서는 뭐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비두고야겠죠? 우리가 내비두고. 그리고 300켈빈에선 다시 어떻게 되냐면 한 가지 상태가 나타났어요. 보이시죠? 그럼 300켈빈에서 한 가지 상태가 나타났으니까 400켈빈보다 더 낮은 상태인 300켈빈에서 한 가지 상태가 나타났는데 그게 어떤 상태일 거냐? 바로 액체 상태일 거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온도를 낮췄으니까. 그러다가 여기 잘 보시면은 298켈빈에서 다시 2가지 상태가 나타나죠. 그럼 다시 2가지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바로 고체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보면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됐다.
아이고, 아이고. 어이씨. 아이고, 됐어. 가만히 있어봐. 300켈빈, 예, 상태 3개, 298켈빈, 298켈빈에 다시 두 가지 상태인데,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여기고, 좋아, 어쨌건. 자, 그럼 이제 우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바로, 짜잔, 짜잔, 짜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상황. 자,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 어떤 등압 조건에서 가장 고온 조건이면은 무슨 상태로 나타나느냐? 기체 영역으로 나타났다가 그 온도가 낮아지면 어떤 구간, 액체 상태가 나타났다가 그리고 고체 상태가 나타나는 보통의 순물질의 상도표를 이렇게 한번 그려본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그 상도표 조건에서 이런 식으로 압력하고 온도 조건이 이렇게 그 보시다시피 그 별로 서로 간에 제약이 없이 압력하고 온도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그래프상의 이런 그래프상의 1차원 면에는 항상 무슨 상태가 존재하냐면 한 가지 상태가 존재하고 이런 교선 위에서는 몇 가지 상태가 존재하죠? 상대표상에서 교선에서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나죠. 오, 상복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나는 조건에서 상과 상 사이의 경계가 나타나는 걸로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여기 320켈빈에 있는 이 Y, 320켈빈에 있는 이 Y, 이건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여기서 얘가 1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320켈빈은 어느 온도와 어느 온도 사이예요. 360켈빈과 298켈빈 사이의 온도죠. 그러면 360켈빈하고 298켈빈 사이 온도 영역이니까 어떤 녀석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액체 한 가지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액체 한 가지 상태로만 보이기 때문에 Y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알겠죠? 그러면 그걸 저기다가 이제 표시를 좀 해보면 여기에서는 뭐 기체하고 액체가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서는 액체가 나타나는 거고 300켈빈에서도 이제 액체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98켈빈에서는 액체하고 보시다시피 고체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맞죠? 이 생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자 봐요. 여기서 재밌는 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온도가 뭐예요? 이 온도가 바로 정상 끓는 점이죠. 정상 끓는 점. 자, 정상 끓는 점의 정의가 뭐예요? 정상 끓는 점. 바로 뭐냐면 잘했어요. 바로 액체와 기체가 1기압에서 상평형을 이루는 온도. 맞습니까?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298켈빈. 얘는 무슨 온도가 되겠습니까? 얘는 이제 바로 뭐냐면 정상 녹는 점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누구하고 누가? 바로 고체하고 액체가 상평형을 이루는 거죠. 어디서? 일기압에서. 무슨 말 알겠죠? 왜 일기압이냐면 얘가 일기압으로 유지가 되니까 외부 압력이 일기압으로 유지되니까 가해주는 압력이 일기압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고체 액체 평형, 기체 액체 평형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정상 끓는 점이고 이게 정상 녹는 점이 될 거다 이 말이죠. 정상 녹는 점, 정상 어는 점 다 마찬가지예요. 어는 점. 왜냐하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말이죠,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관점이 다른 뭐 그냥 같은 말일 뿐이니까 뭐 정상 어는 점은 다 좋습니다. 되셨죠? 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좋아. 자, 그 밑에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주어져 있는 이제 고다음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고다음 조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럼 이제 나는 이제 분석이 다 끝났어요. 나는 분석이 끝났는데 거기 이제 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가. 근데 가의 차이점은 가하고 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나는 뭐가 일정하다? 부피가 일정해서 뭐가 자꾸 변한다? 온도가 변했을 때 압력이 변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이 변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수문적인 상대표고 이제 아니 뭐 1 이렇게 했을 때 2 부피가 일정할 때 자, 부피가 일정하면 온도가 증가할 때 기본적으로 압력은 어디 갔어? 온도가 증가하면 온도가 감소하면 압력이 줄어들 수 있죠. 맞나요? 맞죠? 이건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 기체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 PV는 nRT죠. 맞아? 그럼 여기에서 지금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뭐가 일정하냐면 지금의 경우 부피하고 몰수가 이게 일정하죠. 맞나요?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온도가 감소하면 압력도 따라 감소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온도가 감소하면서 뭐가 나타날 수도 있냐면 바로 액체, 고체로의 상태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체에 비해 액체, 고체는 부피가 작아집니다. 맞죠? 기체에 비해서 액체, 고체는 부피가 작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있는 이 기체 A가 기체로 있다가 온도가 낮아서 만약에 액체가 됐다. 액체가 되면 일부가 이렇게 슉 응축이 돼서 이게 고체 상태로 존재할 거 아니에요. 액체나 고체로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체로 존재했던 녀석이 액체나 고체로 눌러붙어 버리니까 이 공간을 채우고 있던 기체 입자 개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체상 몰수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기체상 몰수가 작아지면서 압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도가 감소하면 압력이 감소한다.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조건에서 자, 나에서는 압력을 일기압으로 유지했으니까 압력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나에서는 이렇게 온도를 낮추면서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하자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고다. 맞어. 이 그림이 이 그림을 320 켈빈. 320 켈빈에 잠깐만요. 틀린 건 아닌데 그림을 조금만 자세히 좀 잘 봐요. 이게 진짜. 그림 잠깐만. 이따가. 완전 왕 틀린 건 아닌데. 진짜. 그래. 내비두고 잠깐만. 얘를 그림을 여기를 바꾸도록 하자. 얘를 나의 큰 뜻을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잠깐만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0. 자, 아까 이제 그대로고 그래프만 살짝 바꾼 겁니다. 알겠죠? 그래프에 저 이제 스케일만 약간 바꾼 건데 여기가 일기압이고 여기 이제 원점이 알겠죠? 그래서 부피 0, 압력, 온도 0인 이런 상황.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3. 자, 그 다음 3. 자, 세 번째는 저런 식의 가처럼 부피가 일정한 경우 기체만 나타난다. 고 했을 때 압력과 온도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한번 보이세요?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요 위에 줄게요. 줄게요. 준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그 유명한 PV는 nRT 보이시죠? 여기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P는 V분의 nRT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이게 지금 어때요? 지금 이게 지금 얘네들은 일정하죠? 왜? 몰수가 몇 몰이라고 그랬어요? 1몰. 그 다음에 강철력이니까 부피가 어때요? 일정한 거. R은 뭐예요? 기체상수죠. 그럼 우린 여기서 얘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바로 요 온도를 X축에 그리고 P가 Y축에 그려지면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nR V분의 nR인 원점
통과 직선이 나타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렇다면 바로 봐 여기서 자 지금 이게 가장 초기 조건이었잖아요. 왜냐면 가가 됐건 나가 됐건 초기는 다르다고 해서 같다고 그랬어요. 같다고 했으니까 그 초기 조건에서 이게 보시다시피 자 요쪽 방향으로 변하는 게 나의 경로라면 저렇게 변하는 게 나의 경로라면 얘가 해서 요렇게 변하는 게 이게 가의 경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요렇게 이해했어요? 뭐 무슨 말 알겠죠? 이거 무슨 말? 그 지금 조금 있다고 하겠어요? 조금 있다고 하겠어요? 이거 뭐냐면 이거 봐 그냥 봐. 무슨 말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제 공통된 초기 조건이라고 했을 때 결국 나는 나 그래프는 여기서 요렇게 변화시키겠다는 뜻이었던 거고 저기서 가는 처음에 그냥 상태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지금 방금 상목 씨가 뭐 이렇게 상태 세 가지 두 가지 어떻게 나와요? 그건 생각하지 말자고 우선 뭐만 나타난다고 했을 때 기체만 나타난다고 한다면 얘가 요렇게 변하고 있을 거라 이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 A는 이상기체가 아니거든요. A는 이상기체가 아니죠. 왜죠? 자, 그래서 뭐 나타난다 해서 이제 이게 그래서 1, 2 그런데 실제로 A 가스는 이상기체가 아니죠. 왜죠? 왜 이상기체가 아니죠? 물론 문제에 A가 이상기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그럼에도 A는 절대 이상기체가 될 수 없어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상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영역은 무슨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기체 영역이라고 했죠. 그럼 기체 영역이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 나의 경로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의 경로는 이게 온리 기체일 때의 경로인 거고요. 그런데 실제는 뭘 하게 되냐면 그 상태 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가 누구를 만나요? 여기 있는 순물질의 상도표 구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순물질의 상도표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기체가 액체로 상변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 온도와 압력 조건을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온도와 압력 조건을 만나게 되면 얘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일부의 기체가 일부의 액체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서 얘는 기체하고 액체가 평형을 이루면서 얘가 어느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 요 경로를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또 누구를 만나게 돼요? 고체가 나타나는 구간을 만나게 되면서 그 다음은 요 경로로 지나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게 온리 가일 때고요. 이 실선으로 표현한 게 바로 가의 실제 경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서 첫 번째 한 가지 상태 나타나는 거 알겠죠? 그 다음 360켈빈이니까 이 문제의 360켈빈은 요거잖아요. 요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면 이때는 몇 가지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기체 영역에 들어가니까 한 가지 기체 상태가 나타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320켈빈의 이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난다. 그게 어디겠어요? 그게 바로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0켈빈에서 세 가지 상태가 나타난다. 그게 어디겠어요? 바로 여기에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뭐가 공존하는 거예요? 세 가지 상태가 공존하는 거니까 이 온도가 바로 삼중점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298켈빈에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나는 건 바로 여기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고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는 상태가 나타난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는 상태가 나타나는 거고 여기서는 삼중점이니까 고체, 액체, 기체가 다 나타나겠죠. 고체, 액체, 기체가 여기서 다 나타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체다가 기체, 액체, 고체, 기체, 고체.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네. 공존하는 선을 따라가는 이유는 이거예요. 온도를 낮췄잖아요. 그럼 온도를 낮추면은 압력이 떨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니까 압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온도를 낮추면 압력이 점점 떨어지다가 어떤 상황에 도달하게 되냐면 액체가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에 딱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액체가 딱 나타나는 그 온도에서 멈춰버리면 그 주어져 있는 압력 조건에서 그 온도 조건에서 기체 액체가 공존하게 될 텐데 여기서 온도를 더 낮췄다고 쳐봐요. 그럼 온도를 더 낮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를 더 낮춰버리면은 그 기체 성분의 일부가 액체로 더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 액체로 더 만들어지게 되고 액체로 더 만들어지게 되면 압력은 더 떨어지겠죠. 압력은 더 떨어지지만 이미 내 눈에 기체의 일부가 액체가 되는 상황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도표에 의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무조건 기체하고 액체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 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기체하고 액체가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공존한다면 무조건 그 다음은 이 경로를 따라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실험을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봐봐요. 자, 1기압으로 유지를 해 놓으면 그냥 외우는 게 어때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하라는 거. 무슨 말 알겠죠? 실험을 1기압으로 유지했잖아요. 1기압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실험 데이터는 이거 이게 나오는 거죠, 데이터를. 그런데 1기압으로 꼭 유지하는 게 아니라 1기압이 아니라 좀 더 낮은 압력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1기압이 아니라 1기압보다 낮은 어떤 압력으로 유지하고 실험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서 어떤 실험 데이터가 나타나겠어요? 요거 이런 실험 데이터들이 나타나겠죠. 그럼 생각해봐요. 실험을 내가 이렇게 했건 실험을 이렇게 했건 똑같은 온도, 똑같은 압력에 도달했을 때 결과가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아니, 내가 압력을 이렇게 변화시켰건 내가 어떤 똑같은 상태에 도달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다른 결과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같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겠죠?
거기에 얘가 도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온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온도를 더 낮춘다 치더라도 그 온도가 낮춘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 어디를 지나갈 수밖에 없냐면 이 상태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왜냐하면 기체로 존재할 때보다 액체로 만들어지면서 압력이 더 작아졌죠. 기체로 여기 지금 큰 차이는 없지만 이 기체로 존재할 때보다는 액체가 공존할 때 압력이 작아지고 있는 거 보여요? 왜 작아진다 그랬어요? 기체보다 액체가 되면서 부피가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압력이 더 많이 줄어든다고 했죠. 그럼 그렇게 되면서 기체 액체가 공존하는 상태가 실험적으로 여기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상도표를 만드는 기존 다른 실험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구해놨다면 이 선들이 다 데이터인 거죠. 나타났다면 실험을 이렇게 해도 그 데이터가 무조건 나타나야지. 데이터를 뭐 지금 다 수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상도표라는 실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다 나타나야지. 그러니까 계속 기체액체 공존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생각해봐. 기체가 있는데 온도를 낮췄어. 그럼 기체 일부가 액체가 되겠지. 그래서 압력이 줄었어. 그럼 기체 좀 줄어들고 액체 늘어났지? 그 온도를 좀 더 늘리면 어떻게 될까? 온도를 조금 더 낮추면 기체는 줄어들고 액체는 늘어나겠지. 기체 액체 뭐 하고 있어? 공존하지. 그럼 공존이 이거밖에 없어요. 답이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이미 상도표라는 걸 만들면서 데이터를 구해놨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따라가야지. 왜? 물질이 똑같으니까. 상도표에서 나타나는 모든 실험 데이터는 물질의 고유한 성격인지라 그게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고. 성무씨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규빈이도 이해했어요? 규빈 오케이? 이해했어요? 네. 이제 이해했죠? 이 문제 좀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 알겠죠? 아쉽죠? 성무씨 알겠죠? 알겠죠? 좋아. 규빈이 답이 없지? 규빈 자나? 규빈아. 알겠죠? 뿅. 오케이. 그렇죠. 좋았어. 성씨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게 다 풀었죠 이제? 그렇죠. 그럼 뭐 거기 뭐 새끼 문제가 뭐가 있나? 뭐가 또 있어. 자 그러면 기억 A의 정상 끓는 점 했고요. X, Y 구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디귿 A의 액체상과 고체상의 밀도를 비교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서 잘 봐. 자 그러면 우선 기억 A의 정상 끓는 점 뭐예요? 그 선택지 기억. 자 요거 다 됐죠? 다 됐죠? 준다. 줄게 준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 분석. 자, 기억 A의 정상 끓는 점 얼마라고요? 360. 그다음에 니은 x와 y를 구하면 x 얼마야? x1. 그다음 y 얼마야? y가 1. 그다음에 디귿. 자, 디귿 조금 있다고요. 리을 a의 농점은 뭐 정상 농점이라고 합시다. 정상 MP. 아까 1기압 요거였으니까 298켈빈이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미음 298켈빈 나에 존재하는 상은 그러면 298켈빈 이게 가고요. 이게 나잖아요. 이게 나잖아요. 맞죠? 나에서는 어떤 상태가 존재하느냐? 고체하고 액체. 바로 고체,
액체, 공조. 이건데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그 드예요. 드. 자, 드가 뭐냐면 A의 액체상과 고체상의 밀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액체하고 고체 중에 지금 얘는 어디가 밀도가 더 클까요? 어디가 밀도가 더 클까요? 어? 고체가 밀도가 더 크다. 오, 좋아요. 그럼 이제 바로 틀리는 거죠. 이 문제가 지금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했죠. 사실 이거 이번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왜냐면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 상상도 못했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 상상도 못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상도 못했고 거기에 디그 선택 이거 진짜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진짜 잘 생각하고 내신 것 같아요. 어디선가 요즘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이걸 지금 학교 선생님이 지금 내신 걸 보면 학교 선생님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신 거거든요. 어? 같아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액체가 크다고요? 에휴. 에휴. 자, 잘 보세요. 잘 봐.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어디냐면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요 직선은 누구 요 교선은 누구하고 누가 공존하는 거예요? 고체하고 액체하고 공존하는 거죠. 고체하고 액체하고 공존하는 건데 지금 주어져 있는 그림에서 우리는 뭐라 할 수 있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보시다시피 음수죠? 맞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고체하고 액체 중에 누가 밀도가 더 큰 거예요? 아휴. 이렇게 생긴 상도표를 어떤 물질에서 주로 관찰했죠? 물이요, 물. 아, 정말. 자, P, T에 여기가 아이스죠. 여기 타고 그다음에 여기가 가스죠. 그러니까 베이퍼, 수증기. 이렇게 나타나는 게 그 H2O의 상도표잖아요. 아이스하고 워터의 경계에서 접선의 길이가 음수죠. 왜 그래요? 둘 중에 누가 더 밀도가 커요? 물하고 얼음 중에 누가 밀도가 더 커요? 물하고 얼음 중에 누가 밀도가 더 커요? 아니, 물하고 얼음. 물이 밀도가 더 크지. 왜? 응? 얼음에 비해 물의 밀도가 더 큰 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를 관찰할 수 있냐고요? 어떤 현상을 관찰할 수 있냐고요? 어.
그걸 눈으로 관찰할 수 있어요? 맨날 그 부피 그 실린더 부피 실린더 맨날 들고 다니면서 맨날 그 얼음이 녹을 때 물의 부피가 커지는 걸 맨날 관찰하고 다녀요? 그 측정하고 다녀요? 얼음물 마시고. 얼음을 마셔요? 아니 얼음물 어, 녹으면 녹으면 넘치니까. 넘쳐요? 네. 관련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명백한 현상이 있잖아요. 맨날 처먹는 거 있죠. 맨날 처먹는 거. 공기. 아 진짜. 물. 아 진짜. 내가 맨날 뭐 먹지 말라 그래요. 내가 커피 살 때 뭐 제발 뭐 좀 먹지 말라 그래요. 아이스.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내가 먹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맨날 여러분 사 먹잖아요. 그래 안 그래? 네. 그렇잖아요. 특히 규빈이. 그죠? 규빈이가 얼죽합하잖아. 근데 그 속 차가워진다고 내가 그렇게 먹지 말라 그래도 맨날 얼죽합 먹고. 하여튼 그러면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먹으면 맨날 보는 상황이 있잖아요. 뭘 봐요, 뭘? 얼음이 녹는다. 녹는 거하고 밀도하고 무슨 관계예요? 뭘 관찰해요? 어? 그럼 무슨 거니까. 환장하겠네, 나 진짜. 아, 나 미치겠어, 진짜. 아, 답답해. 규빈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규빈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보면 그 봤을 때, 아, 얼음보다 물의 밀도가 더 크구나 하는 걸 뭐를 통해 알 수 있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바보는 모르겠대요. 알 수 있다고요? 예, 이 바보 멍청이는 모르겠대요. 이 바보 멍청이 모른대요. 규빈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딱 쳐다보면 아 물보다 얼음의 밀도가 더 작구나 물이 밀도가 크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것 같아요. 뭐? 얼음이 어. 위로 올라요. 그래 얼음이 뜨잖아 이 바보야. 아 진짜 바보 진짜. 아, 그게 있겠구나. 아 진짜 바보 와 진짜 바보 와. 아 진짜 때리고 싶어 아 진짜. 아 진짜 나 진짜 진짜 맞추잖아요. 뭐라고요? 맞췄잖아요. 맞췄긴 아우 그래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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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뜨잖아요. 어? 그러니까 얼음이 더 고밀도인 걸 알 수 있죠. 네. 그럼 이 삼경계가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아이스 워터 베이퍼가 아니라 이게 짠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보통의 고체 그 다음에 보통의 기체 그리고 여기가 보통의 액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는 이런 경우는 어디가 더 고밀도란 얘기예요? 액체하고 고체 중에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일 경우는 어디가 더 고밀도란 얘기예요? 이쪽이 더 고밀도란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접선의 길이가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네? 접선의 길이가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지금 이건 마이너스여야 돼요. 뭐라고요? 마이너스여야 돼요. 아니 지금 그림에서 그리고 이렇게 아니 지금 조금 이따 할 얘기고 저번에는 마이너스. 아 진짜 아 미쳐버려. 아니 갑자기 1번이 늘어서요. 아. 아니 좀 제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라고 알겠어요? 어? 이건 접선의 길이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러면 이게 음수면 누가 더 고밀도란 얘기야? X요. 이게 더 고밀도란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왜 이걸 내가 음수로 미리 그려놨을까요? 왜냐하면 음. 내가 왜 이렇게 그려놨을까요? 물이 아니면 뭐라고요? 물이 아니면 물이 아니어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마스타틴 이런 아주 희귀한 물질 중에 이렇게 물처럼 되는 애들도 몇 개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건 가상적 물질인 거죠. 가상적 물질 어떤 A인 거죠. 그러면 물이 아니니까 플러스를 판단하면 물이 아니라 플러스라고 판단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바보구나 진짜. 바보 아니에요 바보? 물이 아니니까 이게 플러스여야 된다고요?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물이 아니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죠. 네. 그런 녀석일 수도 있는 거죠. 물이 아니라서 무조건 이거. 아 진짜 바보 아니에요? 아예 그럼 나는 왜 이걸 마이너스로 그렸겠냐고요. 아 어, 저희 어. 저 그래프를 봤을 어, 때 어. 저희 그래프가 아니라 뭘 봤을 때? 성- 어, 어, 어. 성중점보다 어. 저희도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바로 이게 무슨 점이라고 했죠? 삼중점이라고 했죠. 그런데 나 경로에서 고체하고 액체가 공존하는 온도가 몇 도예요? 298이잖아요. 298. 어? 그 298이 지금 삼중점인 300보다 더 저온이에요, 더 고온이에요? 더 저온이죠. 그러려면 여기 접선의 길기가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봐요. 봐봐. 짠! 이렇게 딱 그리면 여기를 일기압이라고 했을 때 이거 무슨 온도예요? 정상 어느 점이죠? 녹는 점? 녹는 점이죠? 그 다음 요거 무슨 온도예요? 삼중점이죠? 그러면 H2O 같은 경우는 농점하고 삼중점 중에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냐고요? 바로 삼중점이 더 작고 농점이 더 작다고요. 그럴 경우 이 접선의 길이가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그런데 다른 경우는 일기압일 때 이게 무슨 온도예요? 이게 무슨 온도예요? 녹는 점이죠. MP죠. 근데 이게 무슨 온도예요? 삼중점이죠? 어디가 온도가 더 고온이에요? 이쪽에도 왼팁 녹는 점이 온도가 더 고온이죠? 그럼 이때 고체 액체 접선의 길기가 플러스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까? 한번 알겠죠? 그럼 퀴즈 저기 줄게요. 준다. 여기 줄게요. 준다. 자, 저렇게 되는 경우는 고체하고 액체의 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울기가 무한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무한대예요. 그렇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무한대가 된다. 그러면 이 둘은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밀도가 같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저 고체, 액체, 저 삼경계의 밀도가 같을까요? 아니, 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까요? 어떤 조건에서? 그렇지. 자, 만약에 1기압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럼 1기압에서 자, 뭐 당장 이거하고 관계는 없지만 이건 무슨 온도예요? 이건 무슨 온도예요? 요거는 BP잖아요. 정상 끓는 점이잖아요. 근데 고체하고 액체 요 경계인 요 점은 무슨 온도예요? 이거는 MP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뭐이기도 한 거예요? 동시에 삼중점이기도 한 거죠. 그럼 이 두 개가 보시다시피 같아 버리면, 삼중점과 농점이 같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의 밀도는 같은 거예요. 뭐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온도를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300켈빈하고 298켈빈 요 두 개의 온도를 이걸 요렇게 두냐 요렇게 두냐 같게 두냐에 따라서 답을 완전히 다르게 고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지금 요 실험 데이터를 이렇게 두면 이 경우인데 요 실험 데이터를 싹 반대로 바꾸면 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를 같게 두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게 두면 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푸는 거다. 됐습니까? 이해했죠? 그렇죠?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다. 알겠죠?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의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겁니다. 이런 상황은 요렇게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상황은 이렇게 실험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뭐를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상태 변화를 관찰하게 되는 거라고요.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렇죠?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상 뭐야? 왜? 이해했어요? 알겠죠?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 다음 또 뭐 질문? 응? 그 다음 또 질문. 풀었는데 잘 안 풀리더라. 뭐 없어요? 응? 다 안 풀어봤다고요? 아니 한 문제 한 문제만 풀어봤다고요? 문제 못 풀었어. 한 문제 못 풀었다고요? 어떤 거요? 못 푼 거 얘기하면 문제 아직 안 풀었어. 응? 아직 안 풀었어. 어떤 건데 어떤 거? 이거 아 이거요? 이거요? 이거. 그림은 이 반응에 대해 서로 다르게 평행사 ABC 나타낸 것이다. 오른 보기 신대로 보는 것은 부피 1V 줄임, 온도 낮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평형상수는 평행에서가 평행에서의 두 배다. 이런 것도 이건데 자기 침전이죠. 침전 그거 뭐야 용의 평형 용의 평형 이건 내가 준 거 읽어봤어요? 읽어봤어요? 꼭 할 줄 있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거 물어봤어요? 네? 이거 MgOH2라고 내가 했잖아요. 그거 처음부터 답이 이거만 침전될 수 없다 했어. 네, 답이 이것만 침전할 수 없다? 네. 그러면 맞죠. 근데 그렇게 내요? 그러게. 진짜
너무 상황이 병신 같은데. 이거 뭐해? 그러니까 농도를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얘기 오타라니까요. 오타인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말이 아니 이게 말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런 비논리적인 진짜 셔터 뻑 이제. 이거 두 개 풀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이 두 개 완전 중요해. 완전 중요해 이거. 나는 해가지고 어. 더 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야? 예. 이 두 개 완전 중요해. 이 시험에 무조건 나와 이거. 알겠어요? 이따가 이걸 해보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네. 이걸 해볼게요. 알겠죠? 이거 무조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다른 문제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계속 해본 거고 좀 이따 이걸 해볼게요. 알겠죠? 그래. 규빈아 어쨌건 화장실 갔다 오세요. 예.